네, 잠시만요. 그 그려지는 게 보이나요? 안녕.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제 예전에는 이제 VM을 많이 썼어요. 벌추얼 머신이라고. 이 왼쪽이 벌추얼 머신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도커의 기본 개념인 이제 컨테이너를 띄운 건데, 예전에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호스트 OS 원래 그 위에 각각의 이제 게스트 OS를 두 개 이제 OS가 다른데, 다른 건 이제 여기가 메인이어서 호스트 OS고 그 위에 이제 게스트 OS, 그 위에 이제 앱을 깔아서 벌추얼 머신을 이렇게 띄우는 형식이었는데, 이러면 이제 리소스 낭비가 좀 심해요. OS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어 오퍼레이트 시스템. 운영체제가 나옵니다.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맥 같은 경우나 이제 윈도우 뭐 리눅스 뭐 이렇게 불리는 그런, 이제 우리 뭐 맥 쓰면 이제 리눅스 쓰는 거고, 윈도우 쓰면 윈도우 이렇게 걔네들 자체 이제 보통 윈도우 같은 거 설치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1TB짜리 설치하면 그게 막 몇십 기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설치만 해도 몇십 기가를 잡아먹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호스트 OS 위에 도커 엔진이라는 얘를 깔아요. 도커 엔진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하나씩 쌓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하나씩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얘 하나 배포, 얘 하나 배포,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OS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해졌고, 가상 머신. 네, 말씀 주세요. 이게 이 호환성 때문에 그렇죠. 호환성. 옛날에는 이제 맥 위에서 이제 뭐 윈도우가 이제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 옛날에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거에 맞는 OS를 설치를 했어야 됐어요. 그쵸. 요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옛날이니까. 근데 이거를 가상 머신 대신에 가상으로 이제 가상 머신을 까는 대신에 이제 컨테이너를 쌓아서 하는데, 이 컨테이너는 이제 보통 이제 도커 이미지랑 컨테이너라고 불리는데, 이 도커 엔진만 깔면은 어디서든지 깔면은 그 위에서 이제 작동이 되는. 근데 도커 이미지와 이제 컨테이너의 관계인데, 도커 이미지는 도커에 어떻게 띄울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캡처본 같은 거예요. 예. 진짜 이미지. 하나의, 아니, 그림이 그릴 수가 없죠. 이렇게 요렇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미지 위에 그냥 사진 같은 거죠. 이렇게 여기 뭐라 해야 돼? 파워포인트 같은 거라도 같이 띄워도 하세요. 뭘 자꾸, 그림판도 저 상관없고. 그림판이 없는데 맥이라서. 아, 맥이구나. 메모, 아, 메모장, 메모, 맥, 메모. 잠시만요. 이것도 보일 거고. 그러면 이게 보이면은 아까 그 보일 것 같은데? 아씨, 나만 보이는구나. 오케이. 메모장. 스칼리드로 오, 도구를 선택하고 그려보세요. 바로 쓸 수 있는 건가? 우와. 오, 된다. 오,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노드 모듈
노드 모듈을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각각 앱의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찰칵 이제 노드 버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도커 파일이 이제 설계도예요. 어떻게 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할 거냐가 이제 도커 파일이고 이 도커 파일을 통해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이제 컨테이너에 띄워서 동작을 시킵니다. 원리는. 그래서 이제 보통의 도커 이미지예요. 일반적인. 이건 제 거는 아니고 제 거는 좀 더 복잡해 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아무거나 퍼온 건데 보통은 이제 노드를 뭘로 가져올지를 설정을 먼저 하고 버전을 그다음에 네 노드의 버전 노드를 가져올 거고 이제 런이라는 건 이제 실행한다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이 테스트를 만들어서 어 워크 디렉토리는 이 테스트로 설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env는 이제 여기 설명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자기 본인의 이제 이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설정할지.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온 제이슨을 이제 복사를 해 와야 돼요. 대부분 다 복사를 해올 겁니다. 어디다 복사를 해야 될지. 카피 요렇게 해서 띄어쓰기 여기로 옮기겠다. 그다음에 npm 그 패키지 옮겼으니까 npm 인스톨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요거는 안 하긴 해요. 요거는 안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한 번에 다 옮기는 걸 많이 써요. 저도 뭐 도커 이미지 만들 때 그렇게 많이 썼고 옮기고 그다음에 포트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본인의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노드 전체적으로 어느 노드에서 가져올 거고 노드 버전 뭘로 갖고 올 거고 걔를 어디다가 작업을 해서 어디다 옮길 거고 그다음에 뭐 환경 변수 같은 거 그다음에 인스톨하고 어떤 방식으로 스타트할 것인가라는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노드 여기 아까 이제 뭐 14였나요? 14 깔고 그다음에 뭐 깔고 못 깔고 못 깔고 해서 요런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쵸. 그 어플리케이션에 그 이미지만 있으면 도커 컨테이너가 있음 도커 허브가 아까 여기 이거 도커 엔진이 있으면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도커 이미지들은 한 곳에 이제 보통 모아 놓는데 그 도커 허브라는 데가 있어요. 도커 허브에 본인의 이제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커를 처음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지를 이제 풀 받아서 오는데 도커 풀로 받으면 그 도커 허브에 있는 이미지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도커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에 실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러한 장점, 요게 이제 기본 컨테이너의 개념이에요. 도커의 개념. 옛날에 있었던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근데 이게 처음에 도커 했을 때 좀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처음 접근할 때는 이 회사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밖에 몰랐기 때문에 저 혼자서 시작했던 거라 좀 이제 개고생하면서 좀 이거 크라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크라코를 쓰네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기본 컨테이너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가 이런 컨테이너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배경 지식 그리고 짧게만 해 놨어요. 저도 도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그냥 회사에서 일할 때 쓰는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 지식만 알고 있어 가지고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그다음에 도커 이제 컨테이너 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가 쉽죠. 그냥 컨시먼트하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수정하는 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수정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네. 네. 네.
저도 요거는 항상 항상 어려웠어요. 그냥 개념을 얘네가 그런 개념을 만든 것 같아요. 이 이미지를 이 컨테이너에다 실어서 이 애플리케이션 그 뭐냐 이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미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떤 버전을 쓸 거고 무슨 파일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동작을 시키면은 그게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원리는 저도 잘 몰라요.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으나 근데 도커 기본 개념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쓸 수 있다. 어디든 네 맞아요.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윈도우다. 근데 얘는 맥을 써야 된다. 이제 호환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상으로 띄워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맥 그 개발자 중에서 맥을 쓰더라도 윈도우를 이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가상으로 띄워 놓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 그렇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좀 그랬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불편함이 없을 건데 예전에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전엔 예전에는 완전 초창기에는 네. 네.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어느 OS든 그게 이제 도커 엔진만 있다면 도커만 깔려 있다면 제가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할 수 있다. 내 거를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얘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이게 다 지우기 다 지 이렇게 하면 오 이거 좋아요 눌러놔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런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확장, 관리를 이제 좀 자동화합니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시스템을 이렇게 총괄하고 이걸 자동으로 배치하고 뭐 스케일링 다운 뭐 이런 식으로 더 뭐 파드를 늘리고 줄이고 뭐 이런 그다음 셀프 힐링을 보통 이제 셀프 힐링이 많이 이제 유명하니까 셀프 힐링이라든가 로드 밸런싱 이런 여러 가지 컨테이너를 이제 뭔가 지휘자가 관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라고 불려요. 포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뭐야 이런 이런 컨테이너 여러 개가 이제 만들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아까 있었던 여러 개의 컨테이너. 그러니까 도커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게 이제 도커 컴포즈라고 있어요. 도커 컴포즈, 컴포즈라고 이제 도커 컴포즈가 이제 이 각각의 컨테이너를 하나씩 어떻게 띄울지 이게 한 번에 이 컨테이너를 이제 하나 배포할 때면 너무 귀찮으니까 얘를 한 번에 배포하는 그런 게 도커 컴포즈 업을 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다운을 하면 이제 그 컨테이너를 내리는 그런 게 있어요, 도커에서도. 여러 개 이제 한 번에 관리하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쿠버네티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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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도커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많이 쓰이긴 하는데 예전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MSA 많이 들어보셨죠? MSA 구조로 이제 뭐 구글은 모놀리틱이긴 합니다. 네. 구글 모놀리틱이에요. 구글 모놀리틱. 모놀리 얘네 배포할 때 엄청 오래 걸려요. 구글 배포. 엄청 하면 하여튼 얘네 모놀리틱이에요. 얘네는 MSA가 아닙니다. 정작 얘네는 MSA를 쓰지 않지만
그리고 이게 시작은 구글에서 시작이 됐어요, 내부적으로. 예. 구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시작이 되었다가 인제 CNCF라는 데에서 관리를 이제 해요, 넘겨 가지고. 그래서 이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픈 소스가 되었고 이제 모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쿠버네티스고, 그렇다면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뭐가 다를까? 도커 컴포즈와 쿠버네티스 차이는, 도커 컴포즈는 옵션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수동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되게 귀찮아요. 이 도커 컴포즈 써 보면은 수동 이제 컨테이너에 이런 수를 이제 그 뭐야 CMD 창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그 도커 컴포즈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설계할, 이건 1번 컨테이너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2번 컨테이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샤샤샤 이렇게 있어요. 어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 이게 둘, 세 개, 이거 각각. 네. 그거를 이제 원래는 컨테이너 하나 띄우는데 이제 한 번 이제 한 두 개의 문구를 쓰거든요. 도커 스타트 무슨 포트 번호 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 하나를 띄우는데, 근데 이거 내가 컨테이너가 하나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개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거 실행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도커 컴포즈라는 이제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한 번에 실행, 이 컨테이너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네 개를 도커 컴포즈 하나 이제 만들면 이게 엄청 길어요.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그 도커라는 게 그 컨테이너라는 게 이미지들을 다 담아 놓은 그 하나의 통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컨테이너라는 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모든 이미지를 다 담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도커 컴포즈를 사용하면은 여러 개의 그 컨테이너들을 호출할 수 있다고 하신 게, 네. 굳이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기 위한 모든 이미지를 다 담을 필요 없이 그냥 뭐 모듈별로 컨테이너당 하나씩 뭐 분산시켜 놓고 컴포즈를 통해서 실행시키면은 그게 다 구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도커 컴포즈는 어 도커 컴포즈는 이제 컨테이너 1번 컨테이너가 내가 쓸 거고 2번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돼요. 이미지 네. 그냥 도커 파일이 두 개인 거죠. 네. 두 개가 있을 때 원래는 기존이라면은 1번 이제 도커를 실행을 해요. 얘를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줄에 2 번을 실행을 해야 돼요. 만약에 세 개가 있다고 하고 점점점 n 개가 있으면 n 개를 제가 다 실행을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얘 하나 실행, 얘 이미지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들 거니까 이 음. 이미지도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들 거고 하나의 이미지. 네, 맞아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하나, 둘, 세 개를 되게 귀찮아요. 이게 컨테이너 많아지면, 만약 컨테이너가 하나다, 한 개에서 뭐 두 개다, 그러면은 그냥 1번 이미지를 실행하고 2번 이미지 실행하면 끝이잖아요. 네. 이제 n 개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러면 다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 실행하고 또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번거로움이 있어서 걔를 이제 걔를 한 번에 하는 게 도커 컴포즈는. 그래서 뭐 문구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닌데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야물 파일로 되어 있는 요런 게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쫙 길게 있어요. 쫙쫙쫙. 1번 컨테이너. 그치. 그치. 이 컨테이너 N 개를 한 번에 실행시키겠다. 한 문장 동시에 키겠다. 그리고 동시에 끄겠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 업 하면 같이 켜지는 거예요. 이게 그 야물 파일이 실행되면서 얘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순차적으로 이제 다운하면은 이제 그 컨테이너가 다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도커 컴포즈가 있는 반면 쿠버네티스는 내가 원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죠. 파드가 이제 컨테이너의 개수인데 이 파드를 저는 두 개를 유지를 하고 싶어요. 두 개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실수로
3 개를 띄워 버렸어요. 어디선가 실수로. 그럼 얘가 인지를 해서 세 번째 걸 지웁니다. 2 개를 그냥 유지를 해요. 얘가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쿠버네티스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해 주고, 그다음에 도커 컴포즈는 하나에 대해서 하나씩 수정을 해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는 야물 파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야물 파일 딱 하나, 2 개를 쓰는데 보통 2 개 디플로이랑 디플로이먼트랑 하나가 뭐였지? 어쨌든 2 개의 야물 파일을 이렇게 쓰는데, 요게 이제 네 쪼끔 달라요. 약간 개념이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내가 쿠버네티스는 내가 원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중단 배포라는 게 또 중요해요. 무중단 배포.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배포를 우리가 그냥 일반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그냥 흔히 뭐 학원이나 뭐 회사에서 이렇게 뭐 개발한다고 하면 이제 서버를 이렇게 띄우잖아요, 하나에. 띄웠어요. 근데 이제 버전 업을 해야 돼. 그럼 얘를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고 새로 열면은 그 죽이고 새로 여는 고 사이, 고 사이 텀에 이제 얘는 이제 호출하면 이제 504 에러가 뜨겠죠. 근데 이게 안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개념이 도커 컴포 쿠버네티스는 이제 컨테이너 이렇게 하나가 있고 뭐 2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1-2-로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 2 개를 띄워요. 그다음에 다 연결됐네. 다 이제 녹색이 떴어요. 그럼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얘로 이제 스위칭이 돼요. 서비스에서 스위칭을 해 줘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얘가 이제 서비스가 이렇게 있고, 얘를 바라보던 거를 이제 여기로 바라보도록. 네. 아니 처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브라우저 렌더링 할 때 1 번을 쓰고 있다가 자기가 1번 화면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1번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리프레시를 하는 순간 이 1-로 바뀌겠죠? 근데 그대로는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정적이니까 이 페이지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미 정적인 화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진 않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뭐 네이버 들어갔다 치면은 이런 정적인 여기 뭐 로그인 있고 뭐 뉴스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정적인 게 이제 1번 배포 상태였고 1-로 배포를 했어요. 근데 이걸로 된 걸 보려면 이 상태에서는 못 보죠. 얘는 이미 1번 상태인 거고 1-로 보려면 이제 리프레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근데 이제 리프레시 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시해서 이거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작업하는 시간에 하면은 이제 504 에러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리프레시하면 다시 그냥 1-로 뜨게 되는 거죠. 여유 공간이 없으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 그거는 개발자가 설정을 해야죠. 그건 개발자가. 네, 맞아요. 말씀드린 거죠. 1번 이거 아까 만들어 놓은 게 1 번, 2 번을 쓰고 있었는데 1-2-로 바꾸고 싶으면 얘를 여기서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다가 얘가 이제 "너 쓸 수 있어."라고 띄우면은 요로 가고, 얘는 죽이는 거죠. 네. 쿠버네티스에 그런 거 지원이 나올 겁니다. 쿠버네티스가 자동으로 스케일링을 조절을 해 주니까 파드 개수를 그 알아서 조절을 해 줘요.
그 서비스에서 설정을 해 줘요. 서비스에.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다음 공부 때 하려고 이 개념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하려고 네 다음에는 네 이번에는 이제 개념만 오늘은 구별하는 거는 다음에 이건 적어 놨다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걸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념만 가져가는 거라서 그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오늘은 기본 개념 쿠버네티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개념이라 이 짧은 시간 안에 저도 이게 학습이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 그래서 저도 지금 차차히 찬찬히 지금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40분 아니야? 40분? 인당? 40분으로 늘긴 했어. 아, 근데 재밌다, 내용이. 그래서 도커 컴포즈가 적합한 경우 그렇다면 언제 쓸까? 저는 이제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에서 쓰면 좋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이해할 때 좀 적은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는 이게 기본 어려운데 뭐 컨테이너 그렇게 쓰지도 않는데 그걸 쓰면 좀 불편하죠. 약간 땅만 파면 되는데 그 모종삽으로 파면 되는데 거기에 포크레인 갖고 와서 파는 거거든요. 음. 네 안 돼요. 쿠버네티스는 돼요. 근데 다른 거에서 아마 네이버에서 옛날부터 되는 방법을 알고는 있을 건데 고거는 찾아볼게요. 근데 이제 도커 컴포즈 제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안에 이제 텀이 있어요. 도커 컴포즈 다운하고 업하면 그 사이에 한 1-2분 정도 이제 예 존재하고 네 쿠버네티스는 이제 대규모에서 많이 씁니다. 보통 큰 서비스에서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거는 이제 찾아보니까 보통은 이제 개발 단계에서 도커 컴포즈를 이제 빠르게 개발해서 확인해 보고 실제 실운영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로 이제 안정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같아도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냥 로컬에서 만약에 이런 MSA 구조를 갖고 있으면 도커 컴포저로 그냥 빠르게 로컬에서 금방 되니까 근데 쿠버네티스를 또 로컬에 설정하는 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저번에 개인 프로젝트에다가 넣어 볼라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쿠버네티스 실패해 가지고 그냥 그냥 EC2에다 그냥 띄워 넣었는데 어쨌든 요런 게 있고 이제 이게 쿠버네티스의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 마스터 노드가 있고 네 워커 노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는 이제 묶는다는 개념이니까 최소 구조가 마스터 노드 1 개, 워커 노드 1 개예요. 네. 노드 1 개, 마스터 노드 1 개. 요게 한 세트다. 이게 한 세트. 아니에요. 그거는 요 안에 있는 파드 개념이에요. 파드가 그거의 하나예요. 파드가 고거는 이제 밑에 가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 파드 안에는 하나의 컨테이너와 하나의 볼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네. 볼륨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근데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있어요. 이 파드 안에 여기 이거 한 번에 지는 거 없나? 그냥 리프레시하면 될 거 리프레시도 안 되네. 보이질 않아요. 어? 이제 하나의 파드 안에는 하나의 컨테이너와 하나의 볼륨이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는 하나의 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개는 여기 2 개를 넣진 않습니다. 이게 한 쌍인데 그래서 이게 파드고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컨테이너고 이 파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파드 2, 파드 1. 이걸 모아 놓은 요게 이제 이거를 하나의 파드를 하나의 레플리카라고 부르거든요, 레플리카. 네, 레플리카. 그거를 묶어 놓은 게 레플리카 셋이에요. 그 세트.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릴 개념이니까 요렇게 넘어가 그래서 이제 노드는 클러스터 내에 가상 서버 또는 물리적인 서버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서버. 서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인 서버. 예를 들어서 그냥 CPU 우리의 개인 컴퓨터. 네. 제가 근데 와스 개념 잘 몰라요. 제가 와스를 안 써서. 네, 제가 와스 개념 와스를 잘 안 쓰니까 저 사실 하나의 컴퓨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물리적인 자원을 지원해 주는 게 이 파드고 파드, 큐블렛, 뭐 프록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파드는 쿠버네티스의 가장 작은 단의 하나의 컨테이너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 노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서버고 아까 맨 위에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서버 위에 하나 파드 하나, 파드 2, 파드 3 이런 식으로 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서버, 물리적인 서버, 가상 서버나 물리적인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드는 이제 뭐 고유 IP를 가진다고 하는데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이 노드랑 파드를 그러면 언제 다중으로 띄울까 궁금했습니다. 네, 다중 노드 이거는 잘 몰라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한테 보통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마스터 노드에 하나에 놓고 애플리케이션용 노드, 그다음에 DB용 노드, 배치 작업용 노드를 띄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노드를 이제 지역별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냐 해외용이냐를 이제 노드를 구분 이게 얘는 한국용, 얘는 이제 미국용으로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프론트 이제 뭐 클라이언트용, 서버용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이제 쓰는 방법이 다르니까 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드는 이제 MSA 만들 때 아니면은 어 쇼핑몰 같이 이제 트래픽 할 때 이제 오토 스케일링 개념이 이건 나중에 이제 실습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오토 스케일링은. 예, 오토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파드가 이제 늘어났다가 컨테이너 쫙 늘어났다가 그러니까 막 피크 시간 되면은 서버 죽으면 안 되니까 서버 컨테이너 쫙 늘려서 이제 확보를 했다가 피크 지나면 이제 줄어드는 게 이제 오토 스케일링 기본 개념이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있는 용어가 이제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보통 로드 밸런싱 역할을 많이 합니다. 로드 밸런싱 역할을 그러니깐 부하가 한쪽에 몰빵되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러니까 막 한쪽에 나는 여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10명 있고 10명 있는데 업무가 100이 들어왔어요. 이야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 10명 여기 잉여 인력이 있으니까 나눠 가져가는 이게 이제 로드 밸런싱.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서비스가 있어서 서비스가 이 파드들한테 이제 로드 밸런싱 역할을 해 줍니다, 서비스가. 서비스가 제가 캡처를 해 놨는데 지워 버렸네요. 네. 캡처를 해 놨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기존의 노드 3를 쓰고 있고 여기 1, 2, 3 그리고 1-2, 1-2-3-로 바꾸고 싶을 때 서비스가 무중단 배포가 가능하도록 해 준다. 이제 서비스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 번 아니 2번 있고 1 번, 2번 있으면 이걸 쓰던 거를 글로 바라보도록 해 주는 게 서비스의 역할이다. 그다음에 이제 레플리카 셋과 디플로이먼트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파드는 그냥 컨테이너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파드 안에는 하나의 컨테이너만 보통 집어넣으니까 이게 하나의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게 이거를 묶어 놓은 게 레플리카 셋. 여기 또는 파드의 수를 관리하는 게 레플리카 셋이고 얘를 또 관리를 해 줘야죠. 그게 이제 디플로이먼트입니다. 그래서 관계도가 디플로이먼트가 얘를 관리하고 얘는 각각의 이제 파드 컨테이너를 관리를 해 줍니다.
그쵸. 음. 네. 네.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야물 파일로 되어 있는데 고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개념은 그다음번에 뭐 넘어가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도저히 여 이상은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제 워커 노드랑 마스터 노드랑 워커 노드가 있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저도 이제 써 놓으면서도 이해는 잘 못 갔어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라 일단은 내용은 써 놨는데 우선 마스터 노드는 인제 말 그대로 이제 마스터 모니터링을 해 주는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제 개발자가 이제 API 서버는 얘랑 큐블렛이랑 연결이 돼서 뭔가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요 키 밸류로 뭔가를 가지고 있고 컨트롤러 스케줄 이게 돌려져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그냥 정의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그 이상 공부를 못 했어 가지고. 우선 네. 이 요소를 설명을 드리면 etcd라는 얘가 있거든요. 키 밸류로 뭔가 DB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제 큐브 스케줄러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배치 작업이 아니고 하드를 이제 워커 노드에 할당을 해 주는 역할. 아니요. 워커 마스터 노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따로 있어요, 따로. 얘를 배포해 주는 이제 야물 파일이 있는데 고거는 야물 파일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고거는 같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이 지금 저도 완전히 머릿속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서 막 이것저것 막 글을 그렇게 읽어 보고 강의도 봤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직접 해 봐야 네 실습을 예 이게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이라 이게 단시간에 막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어서 그냥 되게 큰 개념만 가져가고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게 뭔지 뜯어서 이제 봐야 돼 가지고 그리고 얘는 이제 클라우드 컨트롤 네. AWS나 이런 네이버 클라우드랑 이제 연동해 주는 매니저가 있고 큐브 API 서버는 오케스트레이션 연결을 해 주고 사용자 컨트롤 통신해 주는 API입니다. API고 네 워커 노드 이제 실질적으로 배포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최소한 개의 워커 노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 여기는 큐블렛과 이제 큐브 프록시가 있는데 어 큐블렛은 뭐였었지? 요것도 그 실습을 통해서 저도 좀 배우려고 했던 부분이 적어 놓고도 지금 이해를 못 했네요. 그때 이해했었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어서 이제 다음 하브루타에 네 미니큐브를 저도 써 보긴 했는데 좀 안 됐어 가지고 미니큐브를 활용해서 이제 야물 파일이 2 개가 필요해요. 2 개 필요하고 예 도커 이미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령어는 많이 없는데 그런 명령어를 같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볼 겁니다. 이게 많이 도움이 됐던 자료인데 뭐 이런 이게 마스터 노드고 이게 워커 노드가 마스터가 뭐 이렇게 메인 선박이 있고 이게 이렇게 뭐 연결을 해 주고 뭐 해 주고 뭐 관리를 하고 뭐 뭔가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여기서 그냥 그러면은 그냥 개념만 가져간다면 그냥 컨테이너에 대한 개념 여기는 이제 파드에 대한 이 컨테이너에 대한 개념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워커 노드와 마스터노드로 이루어져 있고 무중단 배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오토 스케일링이 돼서 파드 여러 개 다다닥 이게 그 야물 파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레플리카 셋에
이제 막 3 뭐 4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모르고 실수로 컨테이너 하나를 지웠어요. 내가 3 으로 설정했는데 하나를 모르고 2 로 만들면은 얘가 그걸 보고선 다시 3 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내가 원하는 상태를 유지를 해 준다. 뭐 쿠버네티스 이제 다음에는 이제 7월 달에 그 회사에서 뭐 이렇게 지원 나눈 게 있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더 공부하려고. 그다음에 그다음 하고 싶은 건 네 로키 그라파나도 나중에 쓸 거예요. 해볼 거예요, 그라파나. 아나 로깅해 주는 거예요, 로깅. 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메티우스 뭐 그런 이제 로깅해 주는 그 인프라 영역인데 인프라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보고 싶어서 아마 실습하면서 한 내용을 정리해서 아마 공유하지 않을까요? 뭔가 네 지금 왼쪽에 대화창 껴 놓고 보니까 약간 좀 1 인 방송하는 것 같은데 예 1인 방송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뒷부분은 저도 지금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같이 이제 실습을 하면서 같이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